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들 국가가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고 신용등급 전망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7월에도 위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HSBC는 7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상치가 49.5로 6월 확정치 48.2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수가 여전히 50을 밑돌아 제조업 경기는 9개월째 위축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데다 대외 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웅진 코웨이가 우여곡절 끝에 KTB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지난달 29일 본입찰이 마감된 이후 한 달 만으로 웅진그룹은 코웨이의 현금 창출력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1조 2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지지받았던 코스피 1780선, 이것이 지켜지는가가 시장의 핫한 이슈인데요. 전일 장중에 1780을 찍었고 오늘 장중에 1781까지 내려가는 등 아찔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시장은 상승 전환에 1790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감 1시간 전입니다. 유럽에서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스페인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요. 그나마 신용등급이 괜찮았던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신용등급 전망까지 깎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등 모멘텀은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7월 달 HSBC가 집계한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지금 9개월째 50이 안 돼서 경기 위축 국면을 보여줬지만 전월보다는 일단 좋아졌고 이게 5달 내 최근 따져봤을 때는 가장 개선된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이 최근 2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부양의 효과가 이제 수치로 조금 잡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학과 건설, 기계 쪽은 부진하고 오늘 통신주만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께 유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27일 밤에 있는데 기대해도 좋을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께는 다시 불거진 유로존 위기 확산되나 연기금 지수 방어위에서 매수에 나서줄까요? 유럽 위기에 따른 지수 전망을 기관 특별히 수급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최근 단기 플레이가 잦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향후 시나리오를 미리 듣고 애플 실적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립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가 주목하는 항생제 만드는 기업이죠. 하이텍팜으로 오늘 설명 듣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이 함께해 주실 텐데 최근 시장의 수급의 키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의 되사주기, 환매수 여부일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SM, MDS테크라는 종목들 분석 들으면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거의 현물 기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91선,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 악재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좀 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개장 후에 상승 반전했더니 이내에 하락의 약보합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3% 상승한 17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13거래일 중에 11거래일을 하락하는 등 코스닥 지수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470선도 내준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99% 하락한 4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도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로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7월 제조업 지수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0전 상승한 1,147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86% 오르면서 11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현재 1.83%,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0.11%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2.5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감축한다고 보도된 가운데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시바 감산 소식이 낸드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이닉스의 3, 4분기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2.46% 오르면서 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49% 밀려나고 있는데요. 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현재 2분기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램 역시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4.6%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3.56% 밀려나면서 현재 1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반면에 강보합권에서 5만 원의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ICT도 0.45% 상승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0.5% 오르면서 3,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망스러운 수준의 2분기 실적을 내놓은 호남석유를 비롯해서 현재 화학주가 실적 부진 우려에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살펴보시면 현재 호남석유 현재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2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현재 1%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 1.04% 하락하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3%가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1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주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는 2.34% 하락하면서 1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쌍용 머티리얼도 현재 3.56%, YG원도 4% 가까운 하락세고요. 한국주강은 2.63% 하락하면서 현재 3,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방송 출연 효과와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앞섰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내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현재 3.5% 강세고요. 노르페이지도 9%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휴맥스 홀딩스 역시 2.79% 오르면서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통신주가 성장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현재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64% 오르면서 1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 역시 5%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6플러스는 현재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56% 밀려나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용 카지노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을 위해서 추진해온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연내 오픈이 불투명하다는 소식과 함께 카지노 사전 심의제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인데요. 현재 강원랜드만이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3.56% 하락하고 있습니다. GKL도 현재 4.1% 하락하면서 23,400원에,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도 현재 9%가 넘는 급락세입니다. 9,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테크윈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테크윈은 0.29% 오르면서 7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가 2분기 실적 쇼크에 약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5만 원 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는 2.85% 하락하면서 4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55억 5,800만 원이라고 공시하면서 현재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8% 하락하면서 2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인수 대상자로 KTB 사모펀드가 선정되면서 웅진홀딩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웅진홀딩스는 6.29% 오르면서 5,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웅진코웨이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0.47% 오르면서 3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신화센터에서 김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화학주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밑꼬리가 많이 달려서 1% 정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전약 후강이라면 후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유럽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지방 쪽으로 돈이 좀 부족한 듯하고 신용 등급이 그나마 좀 견조했었던 독일 포함해서 유럽 3개국까지 일단 등급 전망이 깎이고 있는데 이 같은 유럽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단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열쇠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재정안전기금이 쥐고 있고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었던 7%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사태가 해소되기는커녕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주는 조치를 서둘러서 재개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6월 합의된 은행 동맹이 더욱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 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기 처방과 중장기적인 해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위기 해소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에 하나 유로존 회원국 간 정치적 불협화음이 측복되어 위기 해결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이탈리아까지 위기 전이로 인해서 구제금융 신청이 이어지게 된다면 유로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전개될 수 있으며 글로벌 증시는 추가 하락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유럽 문제는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중국 오늘 지표도 예상 밖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미국의 27일 밤에 있을 2분기 GDP 성장률 기대해봐도 좋을지 한간에는 이게 바닥 찍고 8월 FOMC에서 QE3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도 많이들 언급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27일 금요일에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양적 완화 부양책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부양책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었습니다. 대선 전에 QE3 실시를 반대했던 롬니 공화당 후보가 오바마 지지율을 추월한 것인데요. 결국 오바마 입장에서는 대선 지지율이 역전됨에 따라서 QE3와 같은 부양책을 더욱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 투자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되기를 더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하더라도 역설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7월 초까지 1.8% 수준이었으나 최근 1.4%까지 하향 조정되었고요. 일부 조사에서는 1.2%까지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시장을 보면 다행입니다.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반등도 못하고 또 전저점 테스트를 이제 얘기를 오전장에서 했었는데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위기가 참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웬만한 낙폭과대 시총 대형주로는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장세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간 수차례 지지선 역할을 했던 1780선에 가까워졌습니다. 1780선은 코스피 시장의 PER 1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증권사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780선을 깨고 저점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PBR 1배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나 투신권들의 저점 매수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므로 반등 가능성에 베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예정된 애플 실적 발표도 지난주처럼 일정 부분 컨센서스를 충족시켜준다면 IT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지의 무게를 좀 두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간다면은 반등 폭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반등 폭은 1,80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짧게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IT주 개별적으로 대응은 가능하겠다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1780포인트의 기술적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언급해 주셨던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1780이 지지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앞선 애널리스트는 지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깨진다면 어느 쪽까지 지금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1800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1780선은 눈앞에 가시권에 들어올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1780대 지수대가 아무래도 지금 6번 정도 버텼던 아주 중요한 지지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저께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기금 쪽에서 지수 방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뭐 지금 중후반 정도 가고 있지만 일단은 들어올 것으로 일단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0선의 기술적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유로존의 위험 확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 위험이 일단 전 세계 금융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페인 쪽에 이제 발렌시아에 이어서 6개 지방 정부에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일단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국채 금리가 일단 7.5% 이상 뛰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가 넘어가는 수준이면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7.5%에 치솟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10개 대도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 역시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점은 일단 IMF가 9월 이전에 그리스 지원 불가 방침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에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소식이 또 퍼지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에 또 나왔던 무디스의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국가의 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단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통화시장인데요. 통화시장에서는 달러가 급속도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국채 가격 흐름을 보시더라도 금리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계속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이번 주에 불거지고 있는데, 문제는 6개 지방 정부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져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적인 의미, 1780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기금 지수 방어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1800선이 1차적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1780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가 상당 부분 많은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관이라 하시면 많잖아요. 뭐 국가지자체 우정사업본부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뭐 투신권도 있고 일단은 연기금의 소방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1차적으로 연기금에 대해서 좀 소방수와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일단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우정청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부분들 2차적으로 매입을 할 건데요. 어저께도 매입을 좀 재개했던 시간대를 보시면 2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에서 좀 들어왔던 게 저는 기억이 예. 나는데요. 그래서 좀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들어와야지만 1780에 대한 좀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좀 다른 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면 1800선으로 다시 오르겠지만 일단 저는 하방 쪽으로 좀 더 힘이 많이 실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이었죠. 1800이 무너질 때 의견 보니까 1800 무너질 때 지수 관련 이 경기 민감주들은 손절매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던데 그때인지 당시에 어제 경기 방어주는 사도 좋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통신주 매수 의견 주셨습니까? 관심 업종 알려주세요. 예, 관심 업종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역시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경기 방어주가 이대로 좀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IT라든지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으로 다시 넘어갈 것인가에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관련 업종에서 이동통신 업종이 한 10%, 전기전자업종 여전히 10%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은 많이 줄였습니다. 10% 정도로 줄였고 스마트폰 관련주도 역시 10%, 화장품 관련주를 좀 신규로 편입해서 한 1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맥스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올라온 거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요. 여전히 수급 상황이 상당 부분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화학주 비중을 줄이시겠다 10%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단기적으로 화학주 사실은 현금화할 타이밍이 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손절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손실의 수준이 5% 미만 정도라면 무조건 저는 손절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화학업종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의 고민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한 상태에서 손해율이 거의 40% 혹은 50%까지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화학이라든지 지금 뭐 정유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그 가격의 흐름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흐름과 상당히 민감합니다. 즉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 부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화학 제품의 가격들에 있어서 좀 약간 가격 흐름 자체가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손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신다면 손절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손실폭이 크신 분들을 위한 추가 매수 타이밍은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이 이제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IT주 일부 특별히 이제 작은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 기기 종목은 좀 좋게 보시잖아요. 오늘 비중을 조금 추가로 담는다던가 혹은 내일 아침에 약간 시초에 담아봐도 좋을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24일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의 예. 실적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 예상 나온 거 보면 서프라이즈 수준은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무슨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는 주가가 상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었지만 이제는 동반자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삼성전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누차 좀 강조하고 있는 점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가 강해야지 어느 정도 주가에서 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즉 외국인의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리려고 하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첫눈에 띄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일 정도 매수하다가 오늘 어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더 담아갈 필요가 있다. 즉 멜파스나 솔브레인, ELK,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둘 필요가 있다. 즉 그러나 현금 비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담지 않고 바스켓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상당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섹터에 관심 업종에 넣어주신 화장품 관련주 종목으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코스맥스를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예. 지금 주가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 역시 좀 화장품과 관련 있는 업종들 주가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1차로 코스맥스를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을 보시면 기관에서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의 거의 1.5배수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흐름 자체가 지금 주가에서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고점을 턴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더 신고점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어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IT면 좀 작은 쪽, 애플 효과에 약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방어주로 수익을 조금 내기가 쉬운 장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IT 관련해서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리스크에 상당 부분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런 쪽에서 좀 보더라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방어주에 있어서 지금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뚜렷한 변화의 징후는 없습니다. 즉 그렇죠. 경기 방어 주식들이 기관들이 들어가는 주식에 수익 주식 들어가는 매입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폭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대세가 흐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수도 기관의 매수로 1780을 지킬 거고 종목 고를 때도 기관 수급이 살아있는 경기 방어주 쪽에서 찾아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돔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장중에 몇 번 178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이후에 지수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외 증시하고 비교할 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도 그랬지만 유럽 증시 특히 많이 이제 폭락을 해줬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수가 왜곡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뜻밖에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예상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지지력과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이제 지수를 결정한다고 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굉장히 좀 길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짧게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6월 20일까지가 우리나라 시장의 정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6월 20일까지. 그러다가 6월 22일에 외국인들이 그날 하루만 무려 1만 6천 계약 이상의 그 선물 순매도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그다음부터 지수가 왜곡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외국인 선물 세력들이 해외 증시 하락할 때 그것에 맞춰서 한번 지수 밀어버리면서 착신을 하려고 이제 그랬었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지난 7월 13일이었죠. 지난주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때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13일이니까 금요일에 저점 찍고 나서 아직까지 갱신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봐도 추세적으로 누적 순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도 사실 그때 저점을 같이 찍었는데 지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현재 그 지수 왜곡의 주범이었던 외국인 선물 매도,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두 가지가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해외 증시가 좀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매 시나리오 제가 이제 최악과 최선 또 중간에 이제 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당분간 그것만 보세요. 왜 그러냐?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날 저점이 결정되고 추세가 좀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매도가 나오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되면 일단 나쁘게 보시고요. 현재까지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이제 순매수가 나오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어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그 지수가 왜곡된 것만큼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주식 비중은 얼마큼 담아볼까요?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800선 이하에서는 여전히 50에서 7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800선이 돌파가 되면 70%에서 100% 해주시고요. 뭐 지금처럼 1791포인트대, 그러니까 어쨌든 1800선은 돌파가 안 되고 1775선이 유지되는 이 지수대에서는 한 50에서 75%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추천 종목 중간 점검해 주시는 날인데 지난 7월 9일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종목이었던 하이마트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먼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9일에 제가 112만 6천 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약간의 평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서 10%가 더 빠지면 사실 이거는 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10%,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대비 20%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5만 1,900원 정도의 이제 종가로 매수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5만 원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실 텐데 일단 5만 1,900원 대비로 10% 이제 밀리면은 무조건 손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좀 중기로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20% 정도 목표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높게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편안하게 대응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마트의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수요일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내일이죠 바로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이제 오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채로운 내용으로 좋은 그 어떤 분석이라든가 종목 업종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정우영 대표님의 투자 전략 세미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2시 3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1,000계약 넘게 매도.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쪽은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막판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엔 주간 5% 공략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공략 종목이었던 홈캐스트, 런던 올림픽 관련한 그런 테마로도 분석이 많이 되는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어제 손절가 터치하는 모습이에요. AS부터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올림픽 수혜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도 힘을 못 쓰고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다음 달에 올림픽이 오히려 이제 개최될 때쯤 해서 한번 움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수급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고 코스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영향에 거래가 없이 떨어진 점이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빠졌을 경우에는 우려할 상황이지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미리 빠진 종목들은 금일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이 정도 선에서는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갈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한 5% 가까이 빠져서요. 손절가를 네네. 어느 정도 잡고 홀딩하면 좋을까요? 이 홈캐스트. 종목이 아무리 다음 달에 모멘텀이 있다고 할지라도 2,500원 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저점 확인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 거래량이 좀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지 않은 점이 최근에 빠질 때도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500원 선은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이탈시킬 시에는 일단은 털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재공략해보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없이 빠졌으니까 괜찮다. 손절가를 약간 더 여유 있게 2,500원 종가상 지켜주시고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캐스트 얘기였고요. 오늘 공략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은 하이텍팜이라는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강한 장대 항봉을 뽑아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낙폭 과대주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3만 원 수준에서 10,000원 초반 가격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영업이익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실적 우려감에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 식품의약 약국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매출 발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충주의 첨단산업단지 내 이제 무균 합성공장 준공이 계획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 메리트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 지금 가격에서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특히 금일 같은 장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늘 코스닥이 힘없이 2%까지 빠질 때도 오히려 계속해서 보합 이상에서 거래를 해줬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지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현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000원에서 매수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이 종목도 타이트하게 12,000원. 12,000원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현재 구간마저도 지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2,000원을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손절가는 네. 12,000원 타이트하게 하이텍밤 오늘 공략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이 2시 35분, 이제 장 마감까지 2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더 커집니다. 1793선.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유럽 얘기 나오면서 어제 또 큰 폭으로 밀렸었고 오늘 이제 겨우 반등하는데 어쨌거나 네. 장중에 자꾸 1780 민감한 라인을 건드리니까 이게 진짜 지지가 되는 거 맞냐 이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1800이 무너졌고 1700 그 지난 저점 한 1770 정도가 되겠죠. 그 저점이 이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사실 이제 저점 확인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 요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요. 일단 오늘 그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매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과연 그 외국인의 이전까지 누적 그 선물 매도가 언제 이제 환매수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투자자분들이 유심히 이제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도 이제 선물 매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직까지는 수급의 어떤 공백, 수급의 주체 요인이 없다라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나마 이제 오늘 그래도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을 좀 보자면 물론 이제 전일 많이 빠져서 누군가 사서 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의외로 7월 그렇죠. HSBC 제조업 지수가 좀 예상보다는 괜찮았잖아요. 네네. 일단 오늘 그 한 11시 경이었나요? 11시 반경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의 그 PMI 지수가 그 전달보다 사실 50 미만이라는 거는 PMI 지수가 50 미만인 거는 경기 회복의 어떤 청신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일단 예. 안 좋은 지수인 건 맞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이제 좋아지는, 지난달보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 1.3포인트 이제 그 높아졌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시장을 상승 추세로 약간 이끌는 그런 모멘텀을 작용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추세적인 전환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반등은 그 사실 이제 중국 그 지표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중국 그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 호남서위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이제 발표를 한 어닝이 그렇죠.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바닥 그 지금 2분기가 실적이 바닥권이냐 이런 캐쳐 마크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이런 어닝 쇼크들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샀지만은 LG화학은 확실히 그나마 뭐 연저점까지 기록한 상황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뭐 실적은 괜찮았습니다만 낙폭과대주라고 샀는데 실적에 이제 타격이 있으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이제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호남소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연말 연초에 비교해서 거의 반 정도 빠졌죠. 하지만 이게 저점이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싸다. 밸류에이션을 아무리 뭐 좋게 평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 우리 지수가 뭐 PBR 1 국면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싸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냐, 그건 아니죠. 심리적인 지지도가 무너지면 매도 물량이 더 가중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그런 어떤 추세들은 상승 패턴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어떤 그 급락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주가가 싸게 보여도 사실 섭불리 주식을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싸다고 낙폭 가대주라고 마냥 이렇게 사시다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참, 좀 전에 이제 OCR 실적도 나오는 모습인데 이래저래 살만한 종목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실적 얘기하셨으니까요. 오늘 밤에 이제 애플의 실적 나오니까 여기 또 애플에 힘입어가지고 내일 IT 종목, 내 종목 갈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종목이라든가 투자 팁 좀 주시겠어요? 일단 그 오늘 그 시간 외였죠. 샌드디스크의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면서 그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이주가 오늘 어떤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식들도 다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IT주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의 어떤 지지 역할을 했고, 만약에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사실 시장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떤 IT와 그리고 자동차 위주로 사실 원래 주도주였죠. 이번 장에, 지난 장에 어떤 전차 군단이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낙폭 가대주 사실 건드리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는 어떤 자동차 섹터라든지 그리고 IT 섹터, 그런 섹터에서 조금 개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별하셔서 일단 실적이 그 어떤 컨센서스가 잘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많은 종목 가운데 내 포트에 넣을 만한 종목 선정하시긴 정말 어려울 듯하고요. 우리 정수영 과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 골라오셨다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쉽게 고르기 힘든 장인 건 사실이죠.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그 이제 휴대폰의 그 이제 전해질 그 이제 배터리의 전해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의 어떤 개선 속도가 좀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의 매출 자체가 한 10%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2% 정도 증가하는 예상.
지금 이런 시기에서 이제 화학 관련주죠. 솔브레인 자체는 2차 전지에 관련된 화학 물질을 이제 제공하는 납품업체로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주가도 지금 2분기가 이제 거의 바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물량 조금 최근에 이제 BW하고 CB 전환에 따른 물량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환 가능한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불안 요인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가도 2분기 5월 초쯤에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는 사 두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매수가는 한 조금 조정이 나오면 한 33,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37,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00원 정도 그 정도로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금슬금 아주 잘 올라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6% 오르면서 뭔가 강력한 신호가 나온 듯합니다. 솔브레인 신규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SM, MD스테크 각 15%고요. 제닉과 동원산업이 각 20%인데요. 누적 수익률은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를 하니까 결과를 좀 볼까요? 자, 수익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9% 이상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다시 5만 원 가까이 온 SM을 이쪽에서 이익 실현하고 MD스테크는 빼겠다. 자, 오늘 좀 의견 변화가 있으신 종목부터 짧게 보죠. 네,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난 그 대주주의 어떤 그 지분 매각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림인데 일단 지금 이제 21선이 깨지면서 차트가 좀 훼손된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떤 전형적인 테마주 형식의 그런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가 훼손된 구간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질 가능성도 시장도 불안하고 그래서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서 저는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네, 뭐 반등하는 구간입니다만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5만 원 선의 저항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5만 원 선을 강력하게 뚫지 않으면 그 정도 라인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고점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안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이익 난 이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종목 있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 특별히 살펴주시면 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제닉을 말씀드릴게요. 제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5만 원 그 고점을 계속 이제 경신해 갈 때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뭐 좀 불안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가 조금 훼손되긴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그 부분이죠. 그 이제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이 아니고 하여튼 직원들의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훼손된 부분은 실적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손절 가격이 제닉이 46,000원인데 이제 장중에 자꾸 그쪽 부분으로 가는데 손절가 자체는 그대로 두실 건가요? 네, 일단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그 부분이 종가상으로 깨지면 손절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스탁 옵션 얘기하시는. 네, 스탁 옵션. 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뭐 방송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닉은 그대로 보유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포트에 약간 오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완성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정승영 과장님의 완성본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대로 있고 제닉도 그대로, 동원산업도 그대로, 솔브레인 20%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SM은 수익 보고 팔았고요. MD스테크도 차트 훼손으로 손절 가격 지키면서 포트에서 빠졌습니다. 현금은 4분의 1가량 들고 계십니다. 자, 종목 4개로 압축되네요. 자, 제닉 손절 가격은 변동 없이 46,000원 지키면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고요. 동원산업은 오늘 장중이지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편입돼서 괜찮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수익이 좀
조금 줄었지만 9%대는 유지해주는 모습. 솔브랜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셨는데 일단 2차 전지 전액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도 이미 바닥 찍고 올라옵니다. 약간 눌리면 화면에 보여지는 매수가대로 사주시고요.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35,500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현 과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현재 2시 48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1,000계약 정도가 됩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